그래서 원격 교육이 미래 교육의 대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이신데 이분이 2년 전에 총장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초에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특성상 9시부터 컴퓨터를 켜서 하루 종일 수년간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간은 별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격 교육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분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 대실험에서 우리가 이 스말로그 학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는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이 온라인 교육기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미네르바 스쿨은요, 온라인 교육기관이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오프라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안한 것이 지금 미네르바 스쿨형의 스말로그 교육을 얘기했는데요. 어땠어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가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애들 재운다, 주입식이다, 뭐 재미없다, 막 이랬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학교를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도 알게 됐고요. 오프라인 교육의 가능성과 새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찾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에다가 온라인 학생의 학습 역량 부분을 넣어놨는데, 우리들은 지금 선생님들이 온라인 교육자로서 역량을 갖도록 연수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학습자가 되도록 하는 연수는 잘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학습자로서 연수를 시키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온라인 디지털 소비자였는데 자기들이 디지털 학습자로서 전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디지털 학습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습 효율성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새 학기가 되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학습자가 갖춰야 될 기본 역량에 대한 교육도 조금 추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지만 제가 수업할 때는 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할 때 지켜야 될 기본 규칙과 수칙을 정하고 학생들하고 그런 연습도 조금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온라인 학습자가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특히 중등교사 역할 재정립 부분이 중요해졌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교과 내용 전달이랄지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습 역량 제고 쪽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결국 학습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학생들이 선생님과의 만남 속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수업을 이제 이렇게 교사들 대상, 교수 대상 많이 하는데, 어느 대학에 가서 수업을 했더니요, 한 교수님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자기가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수업을 했대요. 근데 중간고사를 봤더니 빵점짜리가 절반이 나왔답니다. 그분이 이제 공대 교수님인데 미적분을 가르쳤고 아마 아이들이 좀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빵점짜리가 절반이나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물 한 통을 물병에 다 부었는데 붓고 나서 보니까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디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고 뭘 잘못했을까요? 어디 여기에 우리 문현숙 교장선생님, 물 한 통을 물병에 부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음소거 해제하고 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네, 음소거 해제를, 네, 좋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소리가 조금 멀어서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붓더라도 병 뚜껑을 열지 않으면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교사들을 동기부여할까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 그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게 첫째 단계입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이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생활지도나 또 학부모와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잔물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르치는 과목 교과하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학부모와 소통이 되고 그 학생과 소통이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 결국은 수업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중등교사 역할 재정립에서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어떻게 학생들과 소통할지, 학부모와 소통을 할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어떻게 도와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 스말로그 교육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스마트 플러스 아날로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말로그 교육은 쉽게 표현하면요. 이제 아까 아이언맨 보여드렸죠? 이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으면 초능력을 발휘하듯이 이제 교실이라는 공간과 학교라는 공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공간에서 선생님 혼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인사를 다 불러서 내 수업의 동료로 같이 가르치는 사람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다 불러서. 그래서 우리는 교실이라고 하는 게 현실의 공간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공간으로부터 유리된 실은 일종의 학습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일종입니다.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공부를 할 때 현실 세계와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어느 대학의 교수가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10분만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그 교수에게 접촉을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10분 동안만 잠깐 좀 교육봉사를 해달라. 그리고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받아달라. 이럴 때 교장 선생님의 역할은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가 접촉하는 인사의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는데 학교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할 때 교장 선생님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 마을 학교 공동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만이 학습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행복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 플러스 또 뭔가요? 훌륭한 사회의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혹은 뭐 오후 2시까지는 교실에서 교사와 함께 학습을 하고요. 오후 2시가 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학교는 멘토로서 교사가 있고 또 직업세계, 이 학교 밖에서는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또 직업세계의 멘토가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과 선생님과 현실의 직업세계의 이 세 분을 자기의 삶의 멘토로 삼고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 주체는 학교와 교사 중심이 있지만 여기에서 교사가 중심이 있어서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도 다 교육센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특정한 기관만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인근 병원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이들이 오후에 1시간 정도는 그 병원에 가서 직접 의사선생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환자들 응대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정말 나에게 맞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나는 꿈이 뭐 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 아이들이 그 카센터에 가서 직접 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럴 때는 이제 교육청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제 그 고등학교 졸업 다니면서 실습을 나가는데 이게 그 기초 이제 최저임금을 줘야 되니까 어려워지게 됐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그럴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서 이 학생들이 가는 조그만 기업체에다가 그 인턴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 바로 했더라고요. 176억인가 뭐 마련해서 고등학생들을 좀 돕는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 스말로그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내용을 현실 세계에 나가서 뭐 일주일 5일이 다 아니더라도 적어도 2, 3일 정도는 그 직업 세계에서 체험하면서 자기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곳이 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센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말로그 교육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혼합 학습, 혼합 수업과 관계 얘기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혼합학습이나 혼합수업은 원격이 중심이 되고 인간 교사와 인간 학교가 약간 도와주는 형태라면, 제가 주장하는 스말로그 교육은 인간 교사와 학교가 중심이 되고 이런 제반 AI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IA 프로그램과 기계들은 이 교사와 학교가 슈퍼맨이 돼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제가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데요. 스말로그 교육 수업을 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의 교육 행정을 가르친다 그러면 광주 동부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교육장님이 잠깐 제 수업 중에 화면에 등장하셔서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장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잠깐 들어오셔서 학생들하고 질의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혹시 꿈이 저는 앞으로 교장선생님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교장이 되려면 승진제도는 어떻고 나는 어떻게 해왔는지 뭐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지역의 모든 인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실에 워크스테이션 한 5개쯤 깔려 있으면, 과거에는 교사 혼자서 서로 다른 수준의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교사가 동기부여하고 얘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보조교사 5명 있는 것처럼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래 사회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또 동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하면서 갈 텐데요. 오늘과 내일의 학생, 그럴 때 교장선생님들께도 제가 꼭 권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걸 짧게 보겠습니다. 자, 교장선생님들,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지 같이 한 번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고 가겠습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라이브로 저희가 남극 세령 과학기제를 연결할 텐데요. 여기서부터 서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상은 통신대원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고요. 통신대원 이상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상훈 대원에게 나는 좀 질문을 좀 하고 싶다. 우리 제일 추울 때가 몇 도예요? 입수하는 매력이 뭐예요? 거기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가장 힘든 일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어린이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자분. 이상훈 대원의 아들 이동훈입니다.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아이고. 다들 울지 마. 아빠 건강하지? 나 잘 봐. 아빠 사랑해. 그래. 정말 아들 사랑해. 사랑해 하고 지금 마이크를 던져버렸어요. 제가 이 화면 공유가 아까 잘 안 됐었나요? 거기는 잘 나타났는데. 얼마 만에 아드님 보시는 거예요? 화상으로. 어저께 봤습니다. 매일매일 화장하고 좋겠습니다. 어저께 저렇게 안 매일 울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래도 유치원 온다는 거 전화번 통화서 안 하려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중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보셨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왜 보여드렸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보니까 우리 김정희 교장선생님 열심히 봐주셨는데 이게 화면이 좀 중간에 문제가 생겼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하십시오.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잠시 교감님하고 잠시 얘기 좀. 그러셨군요.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문현숙 교장선생님,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교장선생님 말씀 잠깐만 듣겠습니다. 문현숙 교장. 에너지가 대화를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의 감성, 요즘 아이들의 그 감성적인 면 네. 그런 것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아, 네네네. 지금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기대하고 있는 바는 지금 보면 어떤가요? 이 아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운 아빠인데도 아빠가 유튜브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요새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한 소통이 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개인의 유튜브 채널 정도는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학교 경영에 관한 것, 기타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가시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소통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튜브 만드는 것 제가 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한 소통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아이들 보니까 유튜브 감상 시간이 이렇게 많아요. 일하는 여가 시간에서. 그 다음에 TV 시청, 신고 올리기, 페이스북, 가족과 함께 보내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 교실에서도 이렇게 진강교실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텍이랄지 이런 포항공대 이런 데서도 이걸 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진강교실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이게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때는 회전하기도 하고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반응하는 가상현실입니다. It was a really useful tool for visualizing stuff in a new way, which we hadn't been able to do before. Being able to see stuff in a 3D way makes it a lot more realistic, a lot easier to visualize rather than a normal looking at a piece of paper.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이 눈앞에서 이렇게 심장이 뛰고 이걸 확대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교육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고요. 이 뉴스가 뜬 게 3년 전인데 3년 전에는 500만 원짜리였었는데 지금은 이게 4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그럼 이건 이 정도로 보고요. 바로 제 화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또 다 만져보셨네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같고요. 뭐 꼬마 투브 이런 건 그냥 가겠습니다. 게임을 학교 과목으로 하는 건 아실 거고요. 이 교사의 역할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사들이 설계자, 디자이너, 테크놀로지 구사 능력 이런 이제 눈앞에 정말 많은 게 있는데 만약 선생님들이 이런 데 기술을 조금만 익히면 요새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금방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이게 아니라 쌤들께서 너무나 그냥 평이하게 진행하는 거하고 아마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쌤들이 테크놀로지 구사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퍼실리테이터, 안내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커넥터, 이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연결자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습 역량 제고자, 그 다음에 배움 공동체 구성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왜 학생들에게 팀 프로젝트, 팀 베이스드 러닝을 많이 하도록 하는가 그랬을 때 구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여러분들 구글 관계자가 저기 떴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유키즈 온더 블럭에 이 구글 관계자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구글에 나온 분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그걸 보면 이 구글 관련해서 최근에 구글 복지와 업무 자유의 바탕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구글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 선생님이 그때 유키존도 블럭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아주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올려놨더니 구글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은주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구글에서는
정말 중시하는 게 협동하는 능력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러한 협동하는 능력, 그러니까 학생들이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직업세계에서 의미가 있는데,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왜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협동하는 능력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가르쳐 달라. 그 얘기를 그때 저한테 따로 연락을 했길래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잠시 공유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외에도 제 이제 블로그에는 정말 많은 자료들이 늘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사의 전문성 부분도 있고요. 이거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제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업의 방향과 관련해서 이미 읽으셨을 텐데, 이 가르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만남이다. 그래서 만남이고 소통이고 나눔이다. 여기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한두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이렇게 미래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렇게 해서 교대생이 미래 제자한테 보낸 편지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사할 때 5년 전, 10년 전의 선생님 모습을 아이들에게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10년 전, 5년 전 선생님이 대학 시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자기의 미리 쓴 취임사도 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교사 교육을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배움과 관련해서는 지금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배움이라고 하는 게 요새 뇌과학자들이 보니까요, 배움이란 결국은 자기의 뇌를 사용해서 활용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를 사용해서 사유한 결과물이 학습이기 때문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학습자들이 자기의 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베이스드 러닝을 하든 학생 주도적 학습을 하든 안 그러면 플립드 러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아니면 프로젝트 학습을 하든, 결국은 교사 혼자서 떠들면 교사만 학습하고 말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자기의 뇌를 활용해서 열심히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아까 교육감님께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우리가 교육하면서 놓쳤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이라는 용어인데요, 학습이라고 써놓고 나서 읽기를 학이라고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습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잘 읽게 되지 않는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숙제도 못 내주게 하고 아이들에게 반복 학습하는 것도 금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우리 뇌의 특성상 한 번 배웠다고 잘 읽게 되는 건 아니다. 이 습자가 여기 나는 것처럼 새가 나는 연습을 하듯이 배우기를 끝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깃 우자 아래 백자가 있는데, 이 흰백은 날일자로 새가 매일 날개짓 하듯이 그렇게 배운 내용을 학습해야만 잘 읽게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동화를 위한 인출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시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데, 우리 뇌는 한 번 배웠다고 잘 읽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꺼내줘야 된다. 이런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데, 시험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약 2000년 이상 된 제도고요. 그 안에서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지금 뭐래요? 과정중심 평가의 반대말을 많은 선생님들이 지필고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필고사는 시험을 보는데 손으로 써서 보는지, 입으로 얘기하는 걸 보는지, 프로젝트 하는 걸 보는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총괄평가가 되겠죠. 아니면 과정중심 평가고 처음에 출발점 형성평가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형성평가냐 과정이냐 총괄이냐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은 그 각각을 볼 때 아이들에게 물어봐서 하는 구술이 있을 거고, 손으로 써서 하는 것도, 선다형도 있고 논술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를 보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이 시험을 없애거나 안 함으로써 아이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지도에 관한 부분은 뭐 오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창의력도 지나가고요. 역량과 지식의 관계에 있어도 아까 교육감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듯이 지식이 없이 역량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부유한 계층 아이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프로젝트 학습을 하려면 사실적 절차적 지식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적, 절차적 지식을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어떤 사실과 절차적 지식이 필요한지를 알도록 한 다음에, 아니면 동시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개념을 깨닫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갈 때 프로젝트 학습은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그 냉장고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여기 볼 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리 경연대회를 하는데 7가지 재료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해라. 그랬을 때 이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업대인데, 여기서 요리를 하는데 7개의 자료만 가지고서 하는 사람, 재료만 갖고 하는 절대 1등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옆에가 거대한 냉장고가 있어요. 이 거대한 장기계란 냉장고 안에 갖은 양념과 재료가 있는 아이는 요리 경연대회에서 1등 하겠죠. 이 거대한 냉장고가 바로 나의 사실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냉장고가 그동안 텅텅 비어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력의 배신 부분은 그 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써놓은 건데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공식, 그 다음에 실력이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서 제가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줄이고요.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직접 여기에 얼굴 보이는 교장선생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진행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바쁜 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인적 구조, 예산 투자, 조직의 모습, 교사의 갖춰야 될 역량, 이런 게 다 바뀐다. 그렇다면 미래를 예측할 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미래처럼 바꿀 수 없는 미래가 있고요. 우리가 미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꿀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바꾸어 갈 수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미래, 거기서 또 하나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끌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래에 관한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라고 표현하지만 요새 만들어진 교육과 관련 에듀테크 산업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IA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이 IA에 관한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하실 때 그걸 하셨어요. 우리는 사교육 그러면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작년에 코로나 대국민 담화를 하실 때 교육 분야를 딱 한 가지 언급하셨는데요. 사교육 기관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시잖아요. 그때 대통령께서는 사교육 기관이란 말을 쓰지 않고 대신 어떤 표현을 썼냐면 에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듀테크 산업이 바로 사교육 기관이죠. 표현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이 중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사교육이란 표현 대신 그러면 민간교육이라고 바꾸고, 민간교육도 함께 공교육기관과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자. 우리는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교육 격차를 벌리는 데 기여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교육기관이 격차를 줄이는 역할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관련해서는 지금 스말로그 형태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기계가 중심이 아니라 앞으로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학교와 교사가 중심이 될 거고, 이 스말로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교사 혼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사들을, 또 하버드 교수의 수업도 잠깐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죠. 하버드 교수까지도 내 수업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인사도 불러오고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그리고 오후가 되면 교실이라는 가상현실에서 직접 직업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배움을 받는, 이러한 쪽으로 교육은 나가야 한다. 이건 이제 제가 미래를 그려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이 가상 스튜디오 상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많아요. 좀 지루하면 잠깐 스튜디오를 바꾸면 이러한 방식으로도 스튜디오를 바꾸어서 제가 한 자리에서 그냥 뿅 하고 스튜디오 바꿔지죠. 이런 게 가능해지도록 지금 현재 기술은
엄청 발전해 있다. 이 말씀까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선생님들께 소개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를 제공 드렸고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제가 거기에다가 교장 선생님들께서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모아왔던 400페이지가 넘는 교장 선생님들에게 너무 중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걸 가지고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교장 연수에 지금 제가 교장 선생님들께 역사상 그 다음에 현재 최고의 CEO들이 교장에게 하고 싶은 말 거기를 바탕으로 한 연수를 진행하는데 그때 쓰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후에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목소리를 내주시면 여러분 얼굴이 가장 크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 드릴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한 8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잠깐 음소거 해제하고 그래도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다시 음소거 하시고 지금부터 어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부터 목소리를 내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신가요? 우리 최한호 교장 선생님께서? 네. 네. 그래도 교장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학교장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이라면 일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무언가 제시해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해줘야 될까로 일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젊은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에게 교장 선생님 앞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 지금 제가 아까 자료도 드렸고 했는데 일단 하나는요. 교장 선생님들 스스로가 적어도 디지털 이주민 정도는 되시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은 다 저보다 대부분이 연세가 더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62이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기기를 다루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하는 거 보면 거의 요새 우리 뭐 이제 비정상 회담 이런 데 보면 외국 어린애들 한국말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듯이 저희가 비록 디지털 외계인이지만 노력하면 디지털 원주민까지도 될 수 있다. 이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새 좋은 건요. 제가 배워보니까 직관형 컴퓨터 프로그램들입니다. 스마트폰도 그래요. 직관형은 뭐냐면 이건 누르면 되지 않을까? 눌러보면 정말 돼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유튜브 동영 채널도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유튜브 채널 만드는 것도요. 유튜브 가가지고 유튜브 왕초보가 유튜브 하기 이러면 유튜브 안에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하면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왕초보가 유튜브 하기 그래가지고 해보면요. 여기서 가겠습니다. 유튜브 가가지고 유튜브에서 내가 유튜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왕초보 이렇게 하면 지금 화면 보면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떠요. 유튜브 왕초보가 유튜브 시작하기 오늘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엄마 오늘부터 유튜브 할 거야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주 너무 재미있게 금방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 가지면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사이트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퀴즈 하는데도 들어오시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멘티 하는데도 들어오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외계인이거든요. 근데 외계인이 원주민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퇴임하시고도 디지털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계시는 동안 최대한 디지털 세계에 익숙하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엊그제 저 전남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퇴임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퇴임하시면서 갑자기 나는 이제 퇴임 앞두고 한 학기밖에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졸업하기 전에 퇴임하기 전에 이걸 배울 수 있었다. 하느님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안 그랬으면 내가 이거 못 배우고 퇴임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어진 기간을 이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이 내가 이제는 그 디지털 원주민으로 변화되기 위한 아주 좋은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 말씀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소감이라도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송재범 교장선생님, 여기서 만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중간에 들어왔는데요. 네,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예, 저도 가끔 칼럼 쓰지만 요즘 제일 고민이 네, 하도 주위에서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과연 이 미래가 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인지 네, 네. 어쩔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미래인지 근데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일 때 자꾸 이렇게 미래가 오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적응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굉장히 학교 심리적으로 부담이 가고 어려운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네, 자꾸 어떤 방법론적으로 미래는 이런 시대가 오니까 너희들이 적응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교육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우리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이런 것들을 좀 제시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2022 교육과정을 개정 논의 중인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거기 보면 미래 인재상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이것도 미래 인재상 하지 말고 교육적 인간상 네네, 이렇게 해야 맞아요.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네,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많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래는 바꿀 수 없이 다가오는 미래,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미래는 알 필요도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죽는다.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죽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미래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를 알면 지금부터 대비할 수 있는 미래,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놓고요. 그 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의 학교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미래 교육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는 스말로그 학교, 스말로그 교육이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없으실까요? 한 분만 더 듣고 마칠게요. 시간은 이미 다 됐네요. 없으시면 그냥 뭐 이걸로 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우리 지향 양동중학교 교장 선생님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좀 용기를 얻었던 게 뭐냐면은 아무리 이 원격이나 그 AI가 발달을 하더라도 사람이 중심에 있을 거다. 네. 그다음에 교육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될 거다 하는 말들이 굉장히 그 용기를 주셨어요. 네, 네. 그런 말씀들을 좀 다른 데 강의 가셔서도 네, 네. 많이 해주시면 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용기를 갖고 교육에 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AGI가 나타나는 데는 앞으로 한 50년 이상 100년 가까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실은 작년 4월에 제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책을 집필하는데 교육 분야를 썼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빌 게이츠가 이미 작년 4월에 세상은 AC와 BC로 나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래서 모든 게
원격으로 크게 변환되겠지만 절대 바뀌어서 안 되는 분야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부대끼며 학습해야 되는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느꼈었는데요. 앞으로 다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사들은 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즐겁고 재밌게 세상과 소통하면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이런 학생들로 길러갈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갖춰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교장선생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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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모든 교장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교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연구회 금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 첫 번째 제일 먼저 한 우리 강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전통 장만들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뭐 세미나 시간도 갖고 했지만今年도에 늦게 시작했더라도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오늘 시간이 진짜 원주민, 그 원주민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또 진행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동영상은 첫 시간, 둘째 시간으로 나누어서 제가 녹화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